여보, 오늘도 또 넣을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멎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고 손끝까지 식은 땀이 번졌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들릴지 알면서도 저는 끝내 입술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저 역시 스스로가 낯설었습니다. 결혼 30년 차 58살을 넘긴 이 나이에 그런 말을 남편에게 건네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그날 무슨 일을 시작했는지 끝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멀리 깊게 이어질 테니까요. 남편과 저는 올해로 결혼 30년 차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습관을 알고 작은 표정만 봐도 기분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오래 함께 살아온 사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서로에 대해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늘 똑같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면도기를 들고 거울을 보며 신문을 펼쳐둡니다. 커피는 블랙, 설탕과 프림은 절대 넣지 않는 습관. 식탁에 앉으면 저는 늘 같은 방식으로 달걀 프라이를 부쳐냅니다. 남편은 포크를 들고 신문에 눈을 박은 채 짧게 말합니다. 오늘도 바쁘네. 그게 전부입니다. 남편에게 제 하루가 어떤지, 제 기분이 어떤지 묻는 일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30년 전 신혼 시절의 그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을 붙여도 대답은 늘 짧고 무심합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집안이 고요해진 뒤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채워지던 집이 이제는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웅웅거림, 간혹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여전히 여자인데 여전히 설레고 싶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진 게 언제였을까요? 손가락으로 꼽아도 기억조차 흐릿합니다. 2년 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됐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보려 했던 적도 많습니다. 가끔은 그의 옆에 앉아 TV를 보며 어깨에 기대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심하게 리모컨을 눌러 다른 채널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피곤해. 내일 일찍 나가야 돼.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저히 가로막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차가운 공허함, 외로움,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있으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마치 혼자인 듯 느껴지는 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눈을 감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데 제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은 점점 낯선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사소한 장면들이 요즘 들어서는 자꾸만 제 안에 새겨졌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만난 관리사무소 직원, 우편함에 꽂힌 택배 상자를 대신 옮겨주던 이웃 남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낯선 시선. 물론 그 순간들을 저는 다 애써 외면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상상인가. 부끄럽다. 스스로를 다그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순간들의 기억은 제 안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어느 여름날, 무더운 날씨 탓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분리수거장을 오가던 장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셔츠 사이로 보였던 굵은 선들, 젖은 천이 붙어 드러낸 단단한 윤곽. 저는 스스로 놀랄 만큼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평생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게는 전혀 알 수 없던 세계. 숨이 막히는 듯 충격이었고 동시에 묘한 떨림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예전엔 귀찮아 대충 모아서 한 번에 버리곤 했는데 이제는 일부러 봉투를 나눠 담았습니다. 오늘은 플라스틱만, 내일은 종이만. 분리수거라는 단순한 일이 제겐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늘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넌 58이야. 아이도 다 장성했고 남편도 있는데 이런 마음을 품는 건 잘못이야.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머리로 다스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그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의도치 않게, 그러나 어쩌면 의도적으로. 여보, 오늘도 또 넣을 거야?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고 저 역시 심장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들릴지, 듣는 사람에 따라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균열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저는 오래된 공허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것처럼 보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안약 얘기야. 요즘 눈이 자꾸 건조해서. 오늘도 또 넣어야지 뭐. 웃으며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억지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아챈 듯 했죠. 그는 잠시 제 얼굴을 살피다가 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길은 글자가 아닌 허공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짧고 무심했던 대화조차 사라졌고 식탁 위에는 더 깊은 침묵이 깔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괜히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또다시 어떤 오해를 불러올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그 말, 오늘도 또 넣을 거야? 라는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오던 순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남편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는 걸. 그 말이 단순히 안약을 뜻한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의 눈에 다른 의미로 비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걸.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오해의 순간이 저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수년 동안 무심하게 흘러가던 결혼 생활 속에서 처음으로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왜 그런 말을 했어? 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에는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말이야. 별 뜻 없어. 아니야. 그냥 하는 말 같지 않았어.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기에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미, 우린 이제 그런 농담을 할 사이가 아니잖아.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런 농담을 할 사이가 아니다. 그건 곧 우리가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단지 가족, 단지 생활을 함께하는 동반자일 뿐이라는 말이었죠. 그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지. 제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 단순히 안약을 넣는 얘기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일부러 남편의 마음을 흔들고 싶었던 걸까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여전히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피부가 예전 같진 않지만 여전히 빛을 잃지 않은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직 여잔데. 그 말이 흘러나온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욕망, 잊었다고 생각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다시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더 명확하게. 남편이 신문을 읽고 있을 때 저는 옆에 앉아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또 넣을 거야?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야? 나를 시험하는 거야?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오래된 침묵이 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묻혀있던 갈증, 욕망, 오해,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미약한 불꽃.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부부의 균열을 더 크게 벌려놓을 수도 혹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걸. 며칠 동안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거실에 있어도 서로의 시선은 공중에서 비껴나갔습니다. 그 짧은 대사 하나가 우리 부부 사이에 깊은 골을 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정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미야, 요즘 잘 지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가라앉았어?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정희는 곧 눈치를 챘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으니까요. 혹시 남편이 문제야? 너희 부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건 나뿐만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억지로 둘러댔지만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미야, 숨기지 마. 지난번에 병원 근처에서 내 남편 봤는데 혼자가 아니더라. 그 순간 제 손에 쥐고 있던 컵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차가 손등에 흘렀지만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정의의 말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혼자 아니었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응. 젊은 여자가 옆에 있었어. 환자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그냥 환자 마이너스 의사 관계는 아니더라. 순간 제 귀에서 피가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뒤집어 놓던 습관, 늦은 귀가, 어색한 미소.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조차 낯설게 보였거든요. 텔레비전 소리에 묻혀 제 가슴 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오해일까? 설령 오해라 해도 왜 나는 그를 믿지 못할까? 그리고 불현듯 그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오늘도 또 넣을 거야? 그날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 그 순간 남편의 표정. 그리고 이후의 침묵. 혹시 남편도 같은 생각을 했던 건 아닐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남편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은미, 앞으로 그런 말은 하지 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되려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왜 안 돼? 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농담을 주고받을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야? 부부라면 오히려 그런 대사 하나에도 웃으며 넘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며칠 뒤 정희가 제게 상담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너 혼자 끙끙대지 말고 전문가라도 만나봐. 요즘 부부 상담 잘 되어 있잖아.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상담까지 받아야 해.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고 남편과 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결국 저는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해를 오해로만 두지 않는 거예요. 오해를 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남편분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숨기고 있다. 그 단어가 제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있었어. 오늘은 정말 피곤하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또 넣을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의도된 도발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켜켜이 쌓인 오해와 침묵이 이제는 폭발 직전이라는 걸.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던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오해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싶었지만 제 본능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 어떤 옷을 입는지, 퇴근 시간이 왜 들쭉날쭉한지, 그리고 핸드폰을 다루는 태도까지.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새로운 단서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은 단 한 번도 향수를 뿌린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향이 강한 건 환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남편의 셔츠에서는 은은한 하지만 분명 낯선 향기가 풍겼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진한 여성적인 향기. 여보, 이 냄새 뭐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새로 온 간호사가 향수를 너무 뿌리더라. 옆에 서 있다가 옮은 거지 뭐. 그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두 번째 변화는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밤 십시면 들어오던 남편이 요즘은 자꾸 11시, 12시를 넘겼습니다. 오늘도 응급수술이 있어서 늦었어. 그 말이 입버릇처럼 되풀이 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핸드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소파 위,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두고 다니던 사람이 요즘은 꼭 뒤집어 놓거나 심지어 화장실에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무심코 욕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 응, 내일 또 넣어야지. 그래야 편해지니까.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도 또 넣을 거야? 제가 했던 말과 정확히 겹쳐지는 대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이 쌓이자 저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몰래 그의 뒤를 밟기로 한 겁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비참했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외출을 했습니다. 오늘은 학회 모임이 있어. 늦을 거야. 말은 담담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들떠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직후 택시를 잡아 타고 조심스레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차올랐습니다. 남편은 강남역 근처의 낯선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음치유 상담센터. 순간 정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남편 젊은 여자랑 있더라. 저는 멀리서 남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20분쯤 지났을까요?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의가 묘사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 둘은 건물 안에서 나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제 눈에는 그들의 걸음걸이가 너무나도 친밀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향해 고개를 숙였을 때 제 온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정말이구나. 제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의 세월 함께한 수많은 추억,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손이 떨려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울먹이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귀에는 또렷하게 그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또 넣을 거야? 처음에는 제가 던진 농담 같았던 말.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의 세계에서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샤워실에서 했던 통화, 그리고 젊은 여인과의 만남.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또 넣는 거겠지. 제 속에서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장면들. 남편의 웃음, 그 젊은 여자와의 나란한 발걸음, 그리고 샤워실 안에서 들려왔던 그 목소리. 응, 내일 또 넣어야지. 그래야 편해지니까.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퍼져나오는 은은한 향수 냄새.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왜? 남편은 평소처럼 무심히 대답했지만 제 눈빛에서 뭔가 달라졌음을 느낀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늘도 또 넣을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곱씹더니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소파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 제발 그만해.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 그리고 어딘가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저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늦어? 왜 핸드폰은 항상 뒤집어놔? 왜 향수 냄새가 나? 왜 샤워실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 남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미, 당신 지금 오해하고 있어. 오해? 내가 직접 봤어. 강남역에서 젊은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당신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절규였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 나 상담을 받아왔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 마음 상담센터. 그 여자는 상담사야. 우리 사이가 너무 소원해져서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어. 그래서 찾아간 거야.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상담사. 정말 단순히 상담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곧 제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어떻게 상담사랑 그렇게 친밀하게 보일 수 있겠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바보야? 손까지 잡고 웃고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게 단순 상담이라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은 내가 무너졌거든. 상담 중에 눈물이 나서 그 여자가 위로해 준 거야. 진짜 그뿐이야.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안에 이미 깊게 뿌리내린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샤워실에서 내가 들은 말은 뭐야? 내일 또 넣어야지 그래야 편해지니까. 그건 뭐야? 남편은 눈을 크게 뜨며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순간 어이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웃었습니다. 은미, 그건 약 얘기였어. 순간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약? 그래, 안약. 당신 알잖아. 요즘 눈이 안 좋아서 계속 넣고 있잖아. 상담사랑 얘기하다가 내일도 병원 들러서 약 타야겠다고 말한 거야. 남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는 다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또 넣을 거야? 이번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던졌던 말, 이제는 부부 관계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말.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미야, 제발 나 좀 믿어줘. 나는 단 한 번도 당신 배신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부딪히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해명을 들은 후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약 얘기였다는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30년을 함께 살아온 제 촉은 자꾸만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뒤 몰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노트, 메모지, 그리고 서류 더미 속에서 낯선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소영 마음치유 상담센터 부부관계 전문 상담사. 명함 뒷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요일 7시, 오늘도 꼭 넣어야 한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오늘도 꼭 넣어야 한다. 안약 얘기였을까? 아니면 상담사와의 어떤 비밀스러운 약속이었을까? 다음 날 저는 직접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깔끔하게 꾸며진 건물 3층. 유리문을 열자 은은한 아로마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 뒤편에 앉아 있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 부드러운 미소,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차림새. 정희가 묘사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상담에 대해 문의 좀 하려고요. 부부 관계 상담을 찾으시는 거면 요즘 많이들 오세요. 중년 이후에 부부 간의 거리감, 의사소통 문제, 친밀감 상실 흔한 일이거든요. 그녀의 말은 친절했지만 제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래, 우리 부부 얘기잖아. 하지만 정말 단순히 상담만 했을까? 그날 저녁 저는 정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은미야, 너 진짜 괜찮아? 얼굴이 많이 상했어. 저는 상담센터에서 본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정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미야, 미안한데 나 사실 더 본 게 있어. 뭐? 그날 내 남편이랑 그 여자 단순히 상담 분위기는 아니었어. 내가 그 건물 앞에서 한참 지켜봤거든. 둘이 나올 때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위로 차원이 아니었어. 그 순간 제 숨이 막혔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또 넣을 거야? 이번엔 농담도 분노도 아닌 떨리는 의심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히더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저를 상담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그래야 날 믿을 수 있을 거 아냐. 마지못해 따라갔지만 제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이소영 상담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 드디어 함께 오셨군요. 그녀의 시선이 제게 머무는 순간 묘한 전율이 스쳤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어디선가 낯설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분이 참 많이 노력하셨어요. 아내분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녀의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남편의 말과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문득 꺼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오늘도 꼭 넣으셔야죠. 그래야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 말은 분명 상담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은 폭발할 듯 복잡해졌습니다. 뭐지? 저 말은 또 무슨 뜻이지? 남편이 한 말이 사실이었을까? 아니면 둘만 아는 암호 같은 건가?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도 넣겠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과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상담실에서 흘러나온 그 말. 오늘도 꼭 넣으셔야죠.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제 심장은 서늘해졌습니다. 저 말은 내가 처음 남편의 입에서 들었던 바로 그 문장이었으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이해했지? 그냥 치료 차원이었다고. 의심해서 미안하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지만 제 속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사의 눈빛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나를 보는 순간 스치는 그 묘한 긴장감, 단순한 상담사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이 상담사에게 건넨 작은 봉투.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며칠 후 우편함에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고 단지 상담센터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꼭 넣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 문구는 분명 제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며 메모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아니면 경고일까? 그날 밤 정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은미야, 혹시 기억 안 나? 그 상담사 너랑 예전에 만난 적 있어. 뭐? 내 아들이 어릴 때 학교 문제로 상담 다닌 적 있잖아. 그때도 그 사람이었어. 이름도 얼굴도 똑같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왜 우리 부부 문제에까지 개입한 거지?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사실은 내 남편이 그 여자랑 예전부터 알고 지낸 거야. 그날 밤 남편은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안약을 꺼내 들더니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또 넣어야지? 그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던졌지만 제 귀에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그래? 그냥 약 얘기잖아. 아니야. 그건 약 얘기가 아니잖아. 당신이 뭘 감추고 있는지 이제 다 알 것 같아.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밤 9시 상담센터 불 꺼진 유리문 안쪽. 남편과 상담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잘 넣으셨어요. 내일도 꼭 와야 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모든 의혹이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해명, 상담사의 친절, 봉투 속 메모. 모든 것이 결국 한 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지? 남편일까, 상담사일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진실일까? 집에 돌아온 남편은 평소처럼 태연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의심해. 나 정말 당신밖에 없어.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잔잔히 웃었지만 그 순간 제 귀에는 환청처럼 상담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오늘도 꼭 넣으셔야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울린 휴대전화 진동. 화면에는 상담사 이소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이름 상담사 이소영. 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왜 상담사가 전화를 하지?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으며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모습. 저는 귀를 기울였지만 똑똑히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저 몇 마디 단어만이 희미하게 스며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넣었어, 내일도. 그 단어들은 다시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모든 의혹이 현실이 되는 듯 했죠.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상담센터 명의의 영수증, 작은 약병들, 그리고 상담사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이 너무도 낯설고 불길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상자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결국 힘없이 앉았습니다. 은미야, 사실은.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문 앞에는 상담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첫마디는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또 넣을 거죠?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상담사를 보며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인 듯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시선을 오가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상담사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눈약은 매일 넣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명이 올 수도 있어요.
순간 제 머리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 정말 약 얘기일 수도 있잖아. 내가 너무 의심한 걸까?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웃음, 봉투 속 메모, 그리고 수상쩍은 전화.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요? 그날 이후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일까요? 상담사의 말은 단순한 치료의 조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유혹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한 건 단순히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또 넣을 거야? 단어 하나에 담긴 이중적 의미, 그 안에서 피어난 오해와 불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균열. 30년을 함께한 부부조차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게 정말 약 때문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제 직감처럼 그 뒤에 숨겨진 다른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그 답이 너무도 궁금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지도 모릅니다. 기대해 주세요.